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34번부터 마지막 50번까지는 재산보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명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신 분들은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스킵하셔도 좋겠고요. 이제 손해보험으로 처음으로 모집 종사자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 보험회사에서 재산보험까지 다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요 부분까지도 시험에 응시하도록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제 지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풀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교재 구성 분량을 보면 그 3편인 손해보험이 제일 많습니다. 문제는 17문제가 나오는데요. 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시험 합격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34번부터 50번까지 문제는 상대적으로 범위도 좁고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작년 7월에 개정된 제4세대 실손이라고 하는 실손 의료보험 문제가 계속해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빼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출제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같이 여러분들한테 꼭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충분히 문제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맞는 거 고르는 문제, 이렇게 재산보험 전체적인 재산보험 개요에 관한 문제들이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이 있는데 결국은 요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생명보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손해보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재산보험이라고 하고, 재산보험 안에는 우리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상질간이라고 하는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법하고는 무관하다. 상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이 재산보험을 규정한 것은 보험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전체적으로 재산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요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색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그레이 존이라고 한다. 이 정도까지만 같이 기억하면 대부분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정답은 3번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상품에서 상해담보, 질병담보, 간병담보 2개 이상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도 당연히 있겠죠. 산보험이니까.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이거 질병에 걸리는 건 질병보험에 해당하는데 화재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손해보험에 해당하니까 건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건 아니겠죠. 재산보험은 질병, 상해, 간병만 보상한다 그랬으니까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중 한 가지 성격만 갖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가지 성격이 아니라 상해, 질병, 간병이라고 하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그레이존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재산보험의 보험 종목에 해당하는 것, 재산보험은 뭐라고요? 상질간. 다 질병보험이니까 질병보험이 해당하겠고요.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이고,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이고, 배상책임보험도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재산보험은 어디서 정의한다고요? 예, 보험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재산보험의 상법하고 관련돼서 재산보험은 상법에서 정의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37번 같은 경우, 38번 같은 경우가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손해보험에서 이제 재산보험 상품 개발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재산보험을 이제 손해보험에서 재산보험을 만들 때, 왜냐면 손해보험 회사에 여러분들 지금 모집이 되고자 하는 거니까, 손해보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산보험 상품 개발을 만들 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저축성 보험이나 보장성 보험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저축성 보험하고 보장성 보험인데요. 특히 이제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성 보험의 성격이 강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손해보험에서 재산보험 상품을 설계할 때 저축성 보험으로 설계가 가능한 보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해보험에서는 저축성 보험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이 가능한데 상해보험에서,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상해보험에서만 저축성 보험이 가능하다고. 뭐라고요?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보험에서만 저축성 보험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질병보험이나 간병보험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해보험에서 재산보험 상품 개발 기준의 설명으로 올바른 거 고르는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보험은
예, 보장성과 저축성 보험이 가능하다. 그럼 질병보험은 뭐로만 가능하다? 질병이나 간병보험인 뭐로만 개발이 가능하다고요? 예, 보장성 보험으로만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상해 사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해보험, 저축에서 손해보험에서 상해저축 상해보험에서 저축보험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해사망하고 질병사망이 있는데 반드시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질병사망은 우리가 반드시 뭐로만 보장이 가능하다고요? 주계약으로는 안 되고 특약으로만 가능하다. 뭐라고요? 질병사망은 특약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저축성 상해보험, 상해사망보험은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계약도 가능하고 특약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거 고르는 건 뭐겠습니까? 상해 같은 경우는 주계약, 특약 모두 가능하고 질병 같은 경우는 특약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질병 사망 같은 경우는 특약으로만 가능하다. 자, 그거만 기억하시면 상해 사망 같은 경우는 주계약도 가능하고 특약도 가능하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사망 보장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질병사망 보장을 넣을 때 우리가 질병사망 보장을 넣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약으로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도가 개인당, 상품당이 아니라 개인당 2억 원 이내고요. 그 다음에 주계약으로 할 수가 없고 특약으로만 해야 되고요. 보험 만기가 80세 이하. 기간도 정해놨다라는 거고요. 반드시 뭐라고요? 질병사망 보장은 보장성 보험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 우리가 뭐뭐만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질병사망 보장 같은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상해보험에서 보험 수익자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예, 계약자만 가능합니다. 보험 계약자만 우리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고요. 그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타인이니까 보험회사에 반드시 통지해야 됩니다. 수익자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약자가 변경할 수 있고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되고 타인의 상해보험 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피보험자가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상해보험에서 보험료 산출과 관련이 없는 거. 자, 우리가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래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재성이 존재하는 건 질병보험이고요. 밖에서 뭔가 사고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래성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련이 없는 것은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위험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최근 치료 내역 등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게 아니라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직업 및 직무의 위험도를 감안해서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치료 내역 등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그거는 상해보험의 사고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네, 질병보험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상해보험에서 보험료 산출과 관련이 없는 건 뭐라고요? 네, 치료 내역 등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런 부분들은 틀린 지문이 되겠다.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사무직 근로자, 우리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가 사무직은 가장 위험도가 낮은 거죠. 그죠? 또 가장 위험도가 높은 거 영업 관련된 직원들이 높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낮은 부분부터 올라가는 위험도가 높은 부분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1에서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4급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요. 1에서 3급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1은 위험도가 가장 낮은 사무직,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영업 직원 같은 경우는 3급. 에 해당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직 근로자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상해급수가 뭐라고요? 1급. 영업 운전자, 택시 운전자다. 그럼 뭐라고요?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는 뭐라고요? 네, 3급.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4급이라고 하는 위험 등급은 없다. 라는 부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당연히 위험 등급이 높으니까 보험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올라갈수록 보험료는 높아진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해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 신체 부의 2가지 이상의 신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 신체 부위입니다. 동일 신체 부위에는 그 중에서 높은 거를 적용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동일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높은 걸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후유장애 보험금은 직업소득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장애 등급을 고려하는 거죠. 장애 정도를 고려한다. 한시적인 연구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률은
30%가 아니라 20%, 후유장애, 한시적인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률은 20%다. 다 같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은 다 틀린 지문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명한 것처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는 합산, 동일한 신체 부위에 대해서는 그중 높은 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까? 동일한 신체 부위니까 그중 높은 거,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지급한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말씀 좀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7월에 출시한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험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개정된 부분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특별 약관상 보장,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4세대 실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4세대 실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특약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2개 특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 특약으로 되어 있는데, 2개 특약이 뭐냐면은 상해 질병 비급여 특약이 있고 3대 비급여 특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치과 급여. 자, 특약하고는 우리가 특약하고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비급여. 주계약하고 관련된 것은 급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계약은 뭐라고요? 급여. 특약은 비급여.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비급여고 급여, 하나만 급여니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제 풀어보셔도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뭐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특약은 기본적으로 상해 질병 비급여 특약이 있고 3대 비급여 특약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4세대 실손에 대한 얘기인데요. 3대 비급여에 대한 겁니다. 3대 비급여라는 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주사 관련된 주사 비급여, 그 다음에 뭐 MRA와 같은 영상 비급여,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회, 연간 50회, 주간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한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도 우리가 보면은 주사료 같은 경우는 250만 원, MRI 장기 공명 영상 진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3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도수 치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건 정답 지문입니다. 10회 단위로 50회까지 보상을 하는데, 요거 말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 내용 있는데 참고해서 꼭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4세대 같은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3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어렵진 않아요. 늘 나오는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는 숫자들만 몇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특별 약관 같은 경우에 보험료 차등 적용. 우리가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거예요. 4세대 특징인데요. 우리가 보험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 약관을 통해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데, 우리가 뭐 의료 취약 계층이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 요양 대상자 중에서 1, 2등급 판정자 또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료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차등 적용해서 보험료를 과하게 부과한다 그러면은 혜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외되는 대상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상 장기 요양 대상자 중에서 1, 2등급 판정자 내지는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차등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차등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뭐라고요? 장기 요양 대상자 중에 1, 2등급 대상자다. 자, 교통상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거예요. 교통상해 보험이니까 우리가 교통상해 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뭐 건설기계라든지 아니면은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연의 작업을 할 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통상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본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가 일반적인 그런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갈거나 뭐 농사를 짓다가 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보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교통상해 보험에서는, 왜냐하면 교통상해 보험이라는 게 특별한 보험인데, 그런데 농업기계가 도로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도로 교통 운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교통상해 보험에서 보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 시운전하는 경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그런 본연의 그런 기능들, 본연의 기능을 하는 경우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데, 본연 이외의 기능, 우리가 농기계가 도로를 그냥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러 가려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일반 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교통상해 보험에서 보상을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체 상해보험에서 단체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관적인 관리가 가능한 우리가 법정단체, 그런 규약단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거, 우리가 규약단체는 몇 급입니까? 3종 단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급여단체는 우리가 1종이고요. 1종 단체라고 하고, 법정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종 단체라고 합니다. 특별단체나 4종 단체 이런 것들은 자체가 없어요. 1종, 2종, 3종으로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에는 1종, 2종, 3종을 계속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성원이 명확해서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거 규약단체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3종 단체라고 한다. 뭐 변호사회나 어떤 업의 특징이 같이, 뭐 의사회나 이런 것들 해당하는 법으로 정해진 단체들은 우리가 2종 단체라고 하고 법정 단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일반적인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는 그런 회사나 이런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 이런 것들은 급여단체잖아요. 그래서 1종이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1종, 2종, 3종을 다 기억하시기 어려우면 1종은 여러분들 확연하게 구분되니까 1종 구분하지 마시고요. 2종하고 3종이 이제 혼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성원이 명확해서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 규약단체, 이렇게 해서 규약단체는 3종 단체,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데 혼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후실손의료보험의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노후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일반 실손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유병력자, 병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좋은 제도가 유병력자 실손보험이고, 나이가 들어도 65세 이상이 되어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 병이 자주 걸릴 수 있지만 그런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있고, 이런 두 대상이 아닌 경우는 일반 실손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노후실손만 구분해서 할 때는 노후실손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다른 거,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과 다른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기본형과 2개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형과 3개가 아니라 2개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유병력자 같은 경우는 기본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특약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통원 보장 한도는 회당 100만 원이다. 다른 부분이 다 20만 원인데 우리가 통원 한도가 100만 원이다 라는 부분 좀 다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자기 부담금 연간 한도도 우리가 500만 원으로 다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료는 다 1년마다 다 갱신합니다. 모든 유병력자나 일반이나 이런 부분이 다 1년마다 갱신하고요. 상품 구조는 3년 후 재가입하는 것은 노후실손이나 유병력자는 3년마다 재가입하는데, 일반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5년 후 재가입합니다. 그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되겠고요. 이번 보장한도는 통원과 합산하여서 연간 1억 원이다 라는 부분도 우리가 노후실손에서만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번 보장한도는 통원과 합산해서 연간 1억 원이다 기억하시고요. 기본형과 2개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통원 보장한도는 회당 1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후실손 유병력자 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이 있는데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아요. 노후실손이다, 유병력자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편한 거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틀린 지문이나 맞은 지문 골라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산보험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제 보험 자격시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대부분 간병보험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되죠. 이제 상해, 질병, 간병이니까. 그래서 간병보험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 부분은 페이지 수도 적어요. 한 2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그 간병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거, 보상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건데, 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거에 해당하는 거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받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알코올 중독, 습관성 질환, 노인성 치과 질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간병보험에서 보상받는 건 뭡니까? 장기 요양 등급 1급이나 2급 상태에 대해서는 보상해줘. 그게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게 뭐라고요? 간병보험이잖아요. 장기 간병보험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편이 좀 어려운데 그 부분은 우리가 손해보험,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시험을 합격해서 손해보험을 모집하는 사람들이니까 3편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상품에 대해서 화재보험부터 시작해서 특종 해상, 뭐 장기 손해, 그다음에 연금, 퇴직,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화재보험, 장기 손해보험, 그다음에 연금보험,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 보험,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편, 2편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의 이론이나 원칙, 뭐, 그 다음에 약관, 그 다음에 뭐, 모집 행위에 관한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범위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중요한 요소들만 가지고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제3편 같은 경우, 4편 같은 경우, 제3보험 같은 경우 범위도 작고 문제가 그 범위가 작으니까 대부분 페이지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4편 문제를 좀 공략을 해서 제3보험을 공략해서 물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작년에 개정된 그 실손보험 중에 이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합격을 기원하면서 4월에 실전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